안녕하십니까. 어째 요즘 잘 견디고 계십니까? 힘드시죠? 6월까지 뭐 기출 특강 들으시는 분은 힘드실 거고 6월 이제 기출 다 끝나가죠. 7월부터는 이제 본인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날도 덥고 고생 많습니다. 오늘 진도가 63페이지입니까? 자, 전 시간에 배우신 게 뭐인가 하니까 중개대 사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언제? 뭐 그렇게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계약 체결 전 확인하여 누구에게만? 매수임차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뭐예요? 설명하고 또 대상 등기부처럼 근거자료 제시해야 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 나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그죠? 거래계약서 설명서 작성하고 쌍방에게 교부하고 보존해야 한다. 요걸 배우셨죠? 지금 배우실 내용은 법에서 확인 설명사항이 9가지가 있어요. 9가지를 매수임차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 제시하려면 지금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조사 확인 방법은 뭘 통해서 확인할 것인가? 그 확인해서 설명할 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 것인가? 확인 설명사항별 조사 확인 방법 및 내용 돼 있죠.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 거의 다 민법 내용이고 공시법 내용이에요, 여기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부상 확인 있다. 9가지 중에서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것. 확인 설명사항은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참고로 토요일 수업 있죠? 이번 주 제가 토요일 수업인가요? 오후반이에요, 오후반. 오전만 진도 나가고, 오후반은 모의고사에 좋을 때를 푸는 거. 그거 풀이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더 나아요. 차분하고 해보니까. 나는 모의고사 안 봤는데 어떡하나고? 학원 프린트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전범위잖아, 모의고사는. 그죠? 전범위, 그 앞에 진도 나간 것은 복습 강의고 나갈 부분은 예습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중간에 암기사항이 있죠, 우리 과목에. 암기사항의 페이지가 요약집으로 보면 뒤에 143페이지부터 그것도 제대로 설명하면 2시간 반 걸려요. 정리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반은 그렇게 이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본 그 다음 주, 그 다음 토요일은 반드시 오후에 모의고사 해설. 그 다음에 또 암기사항은 계속 반복해도 되죠. 6문제 나오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점차 이제 머리카락이 짧아진다 그 말은 머리 감기가 귀찮아졌다 그 말이지, 이제. 푼도 덜 바르고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민낯을 드러내고 공부하는 게 맞죠? 나중에 합격자 모임할 때 화장해가지고 옆에 앉아있어도 본인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변장을 해오시고. 자, 각종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것. 자, 확인 설명사항은 9가지인데 나중에 암기할 때 이렇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지금은 낯을 지면 어쨌든 이렇게는 설명드렸어요. 언제 설명한다고요? 완성되기 전, 계약 체결 전 하면 가격은 이름 뭐? 예정 가격. 예정 가격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가격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보수 실비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설명하고, 누구한테 설명한다고요?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해야 할 조세도 누가 부담할?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은 달리 표현하면 뭐다? 표시사항이다. 표시는 공시법 시간에 토지 표시라고 들어보신다.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의 좌표를 표시를 하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표시를 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 이렇게 해요. 지금 설명하는 물건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건물이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공업용인지 구분되어야 되죠. 소재, 지분, 지목은 뭘 통해서 확인하고? 대상 기준으로 확인. 물론 등기부에도 있다. 선 등록 후 등기라고 들으셨다.
그 보존 등기할 때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에 먼저 등록을 하고 대장을 가지고 등기 신청하죠. 그러면 표시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장하고 등기부가 다르면 뭐가 기준? 대장 기준.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거. 입지나 상태는 공부서 확인이 안 되겠죠? 권리관계는 뭘 기준으로? 등기부 기준. 물론 대장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아니죠. 소유권 기속 문제니까 권리관계이고 대장하고 등기부가 다르면 뭐가 기준? 등기부 기준.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기준 및 이용 제한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별 행위 제한 뭘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지금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것은 9가지 확인 설명 사항 중에서 1. 기본적인 사항 표지 사항은 뭐가 기준?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 등기부 기준. 공법상 제한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게 기본이고 박스 위에 1번 제목이 기본적인 사항 표지사항 있죠? 뭐 지적 공부를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건 따로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간혹 시험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토지 면적은 도면 안 나와요. 대장만 통해서 틀이 나오고 경계 있나요? 경계? 경계는 지적도상 경계가 있죠. 지금 중개 대상물이 무고동 100번지 토지를 중개한다고. 그러면 지적도를 보니까 이 선이 뭐예요? 경계를 하죠. 선을 경계를 하죠. 이걸 뭐라 해요? 경계점이죠. 좌표는 지금 안 그랬어요. 제가 경계점이죠. 점을 연결한 선을 뭐라 한다? 경계. 그러면 토지 경계에 대해서 지적도를 열람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무고동 100번지, 무고동 100번지 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 면적 표시가 안 된다고. 도면에는. 그런데 소유자 갑이 담장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담장을 만들었어요. 펜스 같은 거 치죠? 이렇게 했다고. 뭐하고 뭐가 달라요? 도면상 경계하고 실제 현실 경계가 다르죠? 뭐가 기준? 이거 만약에 실제 경계가 기준 해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벽을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면상 경계에 의해서 특정이 된다. 물론 예외가 있다. 경계, 지적도를 만들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적 측량하는 사람이 기준점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기준점을 잡았다고. 지적도를 처음부터 잘못 그렸겠네 이렇게. 그럼 이때는 예외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으니까 이때는 예외로 어디 경계? 실제 경계. 그런 걸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죠? 선생님을 욕비면 안 되죠? 예. 공시법 요약집에 다 나와 있더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배우시는데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박스 안에요. 동그라미 2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뭐가 기준? 지적 공부. 건축물이면 뭐? 건축물 대장이 등기부도 우선하니까 대장 기준 알고 계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체크하시고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공부하실 때 이게 기본이에요. 3번이 내 땅 1필지 토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었다. 내 땅이 지적 공부인 대장에 등록이 되었다. 지적도가 작성되었다. 는 말은 1필 토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됐다는 거죠. 그 1필지 토지가 지적 공부인 대장이나 지적도가 작성되었다. 등록됐다는 의미는 내 땅 1필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고동 100번지 대 100제곱 이렇게 대장에 등록되어 있다고. 지적도를 보니까 100번지 땅에 대한 선이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1필 토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됐다는 것은 이걸 그대로 읽을 줄 아시면 돼. 무고동이 뭐예요? 소재라죠. 100번지, 지번, 대, 지목, 100제곱, 면적은 다른 99번지나 101번지와 달리 대장이 이렇게 등록됐단 말은 요 등록된 대로 내 땅이 특정되어 있죠. 요 선이 뭐라고요?
경계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대로 특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으니 특정되었죠? 특정되었고 지적도상 경계는 뭘 말해요? 경계. 그러니까 선인데 요건 뭘 의미해요? 내 땅이다 그 말 아니야? 소유권의 범위도 뭐에 의해서? 지적도상 경계와 대장상 면적에 의해서 확정되었다 안 되었다? 확정돼. 요만큼 내 땅이다 확정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일필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는 것은 특정이 되고 확정이 된다. 특정 밑줄 확정. 뭘 특정하고?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는 등록이 된 대로 특정이 되고 이번 확정은 뭐까지? 소유권의 범위까지 뭐에 의해서? 지적도상 경계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는 뭐에 의해서 특정이 되어 있고 지적도상 경계에서 특정되는 것이 실제 경계와 기준이 아니 있고 소유권의 범위도 확정되어 있다. 기출문제는 특정은 되나 소유권의 범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특정이 되고 확정되는 거예요. 거기 기준. 밑에 지목 같은 것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2차 과목이니까 공시법 편에 배우시죠. 28개. 우리 시험에 간혹 나오면 지목은 두 음자를 쓴다. 지적도에 표시할 때는 첫 글자. 차음자 쓰는 것이 있다. 두 번째. 우리 시험에 모의고사 이전에 시험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적도를 통하여 지목을 공으로 확인하고 공장용지로 설명하였다. 지적도를 통하여 유로 확인하고 유원지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공은 공원이고 유는 유지인데 장은 공장용지 하려면 장이 돼야 되고 유원지 되려면 원이 돼야 된다고. 그 차음자 쓰는 게 몇 개 있다? 그걸 암기하고 계시라고. 그렇게 시험 나오고.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의 면적은 제곱미터를 쓴다. 평으로 환산할 때 계산 방식 아시죠? 제곱미터가 숫자가 큽니까? 평이 숫자가 커요. 제곱미터 200평이다. 200평에 200 붙어 있잖아요. 제곱미터가 얼마요? 더 작아요, 숫자가? 크죠? 제곱미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곱하기 뭐?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한다고요. 0.3. 아니, 제곱미터 앞에 붙어 있는 숫자하고 같은 면적인데 평에 붙어 있는 숫자하고 뭐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지? 그럼 이거 평으로 환산할 때 3.3058해요? 곱하기 0.30이요.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는 3.4. 그거 아시죠? 옛날에 시험에 나누기 이렇게 나왔다. 곱하기를 나누기 이렇게. 우리 시험에. 그게 1번에 곱하기 제곱미터를 만들 때는 평 곱하기 뭐? 3.3058. 거꾸로 평으로 할 때는 곱하기 0.30이요. 0.306 앞에 곱하기 자리에 나누기에서 틀린 점 나온 적이 있다고. 4번의 경계는 1번 기억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네 번째 있나요? 굵은 것이 찾아가시면 돼요. 앞에서 지금까지 배우실 때 민법에서 이런 거 배우셨나요? 토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은 청량 의무가 있다. 그럼 우리 과목에서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실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청량하여 설명해야 한다. 못 들어보셨다. 그 말은 매매 계약할 때 매수인에게도 청량 의무가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 청량 의무가 없다. 그게 기본이야.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다. 그 말은 만약에 특약은 할 수 있다. 청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약정할 수 있죠. 그럼 저희가 나중에 공부상 면적이 600제곱인데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600제곱이 돼야 내가 지금 건물을 짓겠다라고 매입했다고 실체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실체해보니까 570밖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손해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특약해 놓으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사정이 없다 그 말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은 청량한다든지 저를 보지 마시고 책을 보시라고 부담스럽다 아침부터 청량 또는 지적도와의 대조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 경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요 의무가 있다? 없다. 그럼 땡땡 개공도 청량 의무가 있다? 시험 지문에 엉뚱한 지문이 나오면 우리한테 함정이에요. 엉뚱한 지문이. 수업을 계속 들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 공인중개사 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면 민법에서 할 때 수업 시간에 수업을 계속 들으신 분은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없다.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띄엄띄엄 하신 분들은 이게 법이 개정됐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됐고 수업 7, 8, 9, 10월 달은 이제 뭐 어쨌든 문제풀이니까 더 봐줘갈 거 없어요. 수업 빠지지 마시고 들으시라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네 번째 리얼 부분을 읽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2번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있나요? 옆에 페이지. 권리관계 확인의 범위 있나요? 65페이지죠. 자, 보세요. 이것도 확인하여 설명하고 제시해야 되죠. 권리관계는 뭘 통해서 확인하고? 등기부. 매수임차인에게 뭘 제시하고? 등기부 제시하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갑구의 소유 지금 현장 안내하고 설명드리게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갑구 보시면 소유자 누구입니다. 설명해야 하네요. 을구에 건저당이 있는데 건저당권자가 무슨 은행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얼마나 설명하죠.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는 권리자도 설명해야 하네요. 권리자 설명해야 하네요. 권리자도 설명해야 한다. 이거 뭐하고 혼돈되는가? 앞에서 전속중개계약 배우셨다. 전속중개계약하게 되면 일반보다는 4가지 의무가 더 있다.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말은 사용 작성해야 되고 몇 년 보존? 3년 보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또 정신 빠졌다. 비밀에도 나와요. 비밀이 지금. 비밀은 29조 2항이에요. 전속중개계약하면 반드시 기억하실 게 정보공개 의무가 있어요. 정보공개.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대상물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며칠 이내에 7일 이내니까 몇 가지 사항을 7가지 사항을 자기가 확인해서 매수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볼 수 있도록 정보망 또는 일간심을 띄워야 되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의 경우는 기업공인중개사가 정보 공개해야죠. 정보를 공개한단 말은 뭘 공개하라고? 물건에 관한 7가지 사항을 매수 임차인인 사람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 내놔라 그 말 아니야? 여기는 물건만 공개해야 돼. 권리관계, 건저당권이 있다, 채권채권 그것만 공개하지.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을 공개한다? 권리자에 관한 사항, 사람 인적 사항은 여기 공개하면 안 돼. 여기는 자기가 확보한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물건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적사항 빠져야 돼. 근데 설명할 때는 등기부 보고 등기부 제시하고 권리자도 설명한다? 다른 거요. 권리자 나오면 무조건 X 하시면 안 돼. 그래서 1번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설명사항 맞죠? N은 뭐도 포함된다? 권리자 괄호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65페이지 맞아요? 65페이지 메뉴 1번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게 기본. 그러면 밑에 둘째 줄 뒤에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매도인이 가게 왔죠?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 인지 여부를 괄호 뭐하고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조사 확인해 보아야 할 주요 의무가 있다 없다? 등기부는 추정은 된다. 공신력은 없다. 그러니까 등기부상 권리자를 믿고 계약하면 100% 소유권 확보한다. 그 밑부에서 배우시죠. 그래서 매도인이 가게 와서 물건 내놓고 갔다고. 그럼 매도인이 누구인지는 뭘 통해서 확인하고? 매도인이 누구인지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뭘 통해서 확인하고? 등기부 일단 보고. 등기부는 공신력은 없다. 추정은 된다. 그러면 내 가게 실제 물건 내놓으러 온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뭘 보여달라고?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소유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간 이유가 이 판례 때문에.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는 등기부만 통해서 설명하면 안 되고 내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등기부상 추정은 되니까 소유자가 맞는지는 최소한 확인해봐라 합니다. 그럼 두 가지 통해서 확인해야 할 주요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두 가지를 통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선관 주요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신의 성실 의무가 있죠. 요 두 가지만 통하면 다 주요 의무를 다 한 것인가? 추정만 되지 공신력 없고 항상 서면은 위조 가능성이 있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때. 두 번째 보세요. 판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시 두 가지 뭐하고 뭐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조사 확인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번 무엇은 등기 필정보를 하죠. 등기 필정보, 등기 권리증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실제 소유자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필요한 때 그 말은 매도인이 나한테 계속 일을 맡긴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 압니까 몰라요? 안다고. 근데 내 가게 처음 들어온 손님 있죠? 그 사람이면 그게 굵은시 찾아가시면 셋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한다. 잘 모르는 사람 들어왔다고. 그러면 위에 두 가지 통해서 확인했죠? 확인해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니까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등기 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을 65페이지요 지금 65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요. 확인 조사해 보아야 할 주요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최소한 판례가 4개요.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때는 권리자도 포함된다. 1. 첫째 줄. 그죠?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확인해야 할 주요 의무가 있다. 2. 3. 두 가지를 통해 등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4. 잘 알지 못하면 뭐까지? 등기, 권리증, 소지 여부까지 확인해라. 됐어요? 밑에 공동소유재산은 시험에 나오는 거 공유가 제일 잘 나와요. 공유, 합의, 총유 배우신다. 공유관계는 한 개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매수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공유예요. 공동 매수할 때 투자한 돈이 있다 없다? 투자한 돈만큼 공유물에 대해서 소유 비율을 줘야죠. 소유 비율을 뭘 한다? 지분을 준다고. 공유관계는 합의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합의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투자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요건 투자한 자체가 목적이에요. 투자해서 조합계약 등을 체결하고 공동사업하자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투자되어 있는 것이 뭐다? 합의입니다. 여기도 투자 비율이 있나요 없나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 그래 어려워 그래 샀어요? 조합계획할 때 각자 투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분 줘야지. 네. 제가 5억 넣고 1억 넣었다고 같아요? 어쨌든 지분을 준다고. 그런데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공동사업하자고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결합관계가 없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공동매수한 자체가 목적이고 공동사업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합의관계에서 지분은 공유관계 지분보다 인적인 결합관계가 강하다. 결합관계가 있다. 지분 주죠? 여기 지분 주죠? 여기는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공유관계에서 지분 처분은 내가 공동매수할 때 내 돈을 2억 넣었다면 2억 돈을 내가 쓰겠다. 내 돈 내가 쓰겠다. 똑같아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본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말은 자기 지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공유물은 남의 지분도 있다. 공유물은 남의 지분도 있으니까 공유물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하지 못하죠. 다른 공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분할 청구는 분할 청구하겠다 그러면 지분 쪼개자. 내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지분 쪼갭시다. 지분대로 쪼개자 하시죠. 물론 특약으로 쪼개면 땅 가치가 떨어지면 몇 년 이내? 5년 이내 기간 중에서 우리 분할하지 맙시다라고 특약할 수 있고 5년 기간 지났죠? 다시 5년 중에서 또 특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무시라고 분할 또 할 수 있어 없어요? 관계없다고. 한 번 특약할 때 너무 장기간 해버리면 상대방을 구속하니까 5년 정해놓고 또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공유물 관리 행위 할 때는 공유물 관리한다는 말은 이용 계량 행위를 관리 행위를 합니다. 과반수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에? 앞에 무엇의 과반수 이것 때문에 틀린다고. 시험장에 가면요 과반수 때문에 틀리겠어요? 이것 때문에 틀리겠어요? 앞에 것 때문에 틀립니다. 60일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언제부터 그것 때문에 틀려요. 우리는 공유자의 과반수입니까? 지분의 과반수입니까? 그러니까 공유관계는 사람 숫자는 관계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이 100명인데 공유물이 한 사람이 99%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사람 수는 관계없이 지분의 과반. 여기 공유자 넣으면 거의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인다고. 예? 앞에 숫자 나오면 숫자 앞에 있는 걸 항상 유의하시라고. 지분의 과반수 가진 자 결정할 수 있죠. 만약에 3분의 2 지분 가진 사람은 과반수 맞아요? 공유물 관리 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관리 행위예요. 지분의 과반수 가진 자가 결정할 수 있어요. 상가 건물이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갱신 요구 들어오죠. 갱신 요구 들어온 현재 시점에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하고 있네. 그러면 갱신 거절할 수 있다. 갱신 거절하겠다 그 말은 임대차 세를 낳겠다는 것도 관리고 비워달라는 것도 관리고 3기 연체했다고 해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임대차에 관한 행위는 다 관리 행위요. 지분의 과반수 가진 자가 결정해요. 사용 수익은 사용 수익 할 수 있죠. 돈 번다고 상가 건물이다 공유물이 세를 놨다고 지금 그러면 월세 수입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분 비율대로 공유자 한 사람인 지분이 3분의 2이면 지가 혼자 결정해서 세를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월세 들어오죠. 지가 다 가져가요.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돼.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나머지 공유자는 전부 사용 수익하고 있는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요 정도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건 민법에서 배우세요. 2차 실문 안 배워도 되고. 합의관계는 지분이 있다. 분할 청구한다. 분할 청구를 이걸 해버리면요. 깨져가 공동사업관계 깨져가 안 되네. 지분은 주지만 분할 청구할 수가 없어요. 공유물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합의후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 안 돼요. 쪼개지면 안 된다고. 합의후 물, 합의관계는 합의후 지분이거나 합의후 물 처분 모두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정도에서 밑에 박스 밑에 공유 다시 정되어 있죠. 꼭 읽으세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있나요? 넘기시면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예? 권리 순위가 선순위다 후순위다 할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동구예산 등기, 별구예산 등기, 본등기는 어디 순위? 거등기 순위에 한다 배우시잖아요. 동구예산 등기다 그 말은 같은 구, 동구입니다. 같은 구. 갑구에 있는 권리관계만 판단할 때 갑구는 같은 구죠. 을구에 있는 권리관계만 판단한다. 같은 구죠. 따로 한다 그 말입니다. 별구는 합쳐서 할 때 별구를 합니다. 그럼 동구예산 등기는 뭐에 의해서 판단하고?
순위번호, 별구는 그 줄여서 뭐 동순별접 그렇게 암기해요. 동구의 산 등기는 순위번호, 별구의 산 등기는 접수번호. 동순별접인데 시험에 요즘 잘 안 나온다. 모의고사는 뭐 생활하는 것도 복고풍 아니에요 요즘에? 요즘에 또 복고풍 문제가 옛날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읽어두시라고. 기출문제집 안에 있는 문제만 분석하셔도 합격입니다. 기출문제집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8월까지는 기출문제집은 꼭 분석하고 9월달 올라오셔야 돼. 그 7, 8월달 늘 말씀드린 예상문제집은 이것저것 선생님은 넣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빼는 문제가 많아요. 수업하다 보면. 기출문제가 전혀 관계없는 문제거나 문제가 오리니까 다 뺍니다. 뭐 저도 문제 다 쓰고 하지만 오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오리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심이 8월까지가 기본 과정이면 기출문제집은 꼭 분석해서 올라오셔야 돼. 그래야 9월달에 쪽쪽이 벗어날 거 아니야. 기출문제집 푸시고 7, 8월 문제 푸시고 요약집 푸시고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100문제가 딱 정리한다고. 그러면 기출문제가 거의 3분의 2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기출문제 더 중요한 이유가 기출문제 유형이 또 나오거든. 그 다음에 최근 판례 법개정 있죠. 그걸 한 30%.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사보셔도 70%는 계속 알고 하는 거예요. 그 기출문제집은 꼭 사서 보셔야 돼. 8월까지 꼭 풀고 오셔야 돼. 혼자서 푸시든지. 기출문제 특강 들으시면 특강 들으시고 기출문제 특강한 것을 열어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기출문제 들으신 분하고 차이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 열어드릴 건데 공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넘어가가지고 제가 뭐 신청하면 뭐 크게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거면 기출문제는 꼭 보시라고 해. 기출문제는. 그럼 7, 8월달 문제는 안 봐도 되는가?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혼자서 공부를 못한다고. 혼자서 수업 시간은 70%는 계속 복습 강의 들으시고 법 개정된 겁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그걸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돼. 그러니까 100% 다 하실 필요가 없다고. 9월 넘어가시면 딱 75%딱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 75% 계속 다져가지고 하시면 돼. 아직 몰라요. 모의고사 신청하셨어요? 네. 모의고사는 6, 7, 8, 9는 꼭 풀어보셔야 돼. 장판지는 시중에 파는 장판지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장판지보다는 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매월. 우리 학원에 보는 거 말고 다른 거 한 개 회사에 시켜가지고 2개씩 4달 보시면 8회분 아니에요. 8회분. 이게 책 한 권이죠. 10회분. 책 이렇게 엮어진 게 있잖아요. 장판지 이렇게 넘기는 거. 그게 8회분 아니면 10회분이거든. 그거는 문제가 올해 이미 초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문제가 안 맞다고. 선생님들한테 막 문제를 의뢰하면 내가 가지고 9, 10월달 설 문제는 절대 안 됩니다. 9, 10월달 설 문제는 자기 문제거든. 그 뭐라 하죠? 그 내 경쟁력이라고 선생한테는. 그 문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대충 모아가지고 내는 거야. 그런 이제 출판사, 어떤 출판사도 비용 줄인다고 출판사 직원들한테 편집을 시켜, 편집을. 믿을 게 안 돼요. 법 개정도 안 돼 있고 지금 판례도 없고 해설 잘못돼 있고 지금 뭐 산업인력관리공단 들어가셔가지고 문제를 그대로 뽑아서 보신다. 기출문제 1차는 관계없는데 2차는 뽑으시면 안 돼. 세법하고 공법하고 늘 개정되잖아요. 그거 보시면 안 된다고. 기출문제집이 지금 그래도 개정이 되어 있고 답의 오류는 한 개, 2개 있지만 그래도 안전해요. 모의고사를 더 보시지 책을 더 넓혀가 책을 하지 마시라고. 지금 밑에 동순별점 밑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나요?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방금 전에 들어보셨다? 네. 뭘 확인할 때?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인가? 그건 알고 하셔야 돼. 그 밑에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 있죠? 네.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네. 지금 중개 대상물인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인지는 뭘 보면 된다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런데 이전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신청하게 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찍혀 나왔다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중요하지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행위자는 더 중요하지. 근데 이전에는 행위자는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이렇게 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신청할 때 신청서에 뭐까지 신청하면 행위 제한까지 확인 신청하면 뭐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니은 행위 제한.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신청할 때 행위 제한 신청 이거 안 넣어버리면 뭐만 찍혀 나온다고? 용도 지역만 찍혀 나오는 거예요.
기억, 니은 등 정도 체크해 두시고. 옆에 지적 공부 박스 있죠? 다 지적 공부니까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이 우리 시험에 간혹 나는 게 토지 면적은 뭐만 통해서 확인한다? 거기에 시험 제일 잘 나옵니다. 경계는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한다. 경계는 대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박스 밑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다. 종합 증명서 있죠. 권리관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권리관계가 확인해요. 건조당권이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건조당권 권리관계 확인할 수 있다며. 가압류 채권액 채권은 확인 안 됩니다. 권리가 있다는 정도면 확인되지 채권액은 확인 안 돼요. 등기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공시법 시간에. 됐죠? 자, 간단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매년 두 문제 나오는 것이 확인 설명서입니다. 자, 이것도 기본이 이겁니다.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요? 취득하고자 하는 어린이에게 9가지 사항을 공부상 확인하든지 현장 답서 통해서 확인하여 설명을 했죠.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설명한 내용은 완성이 되면 어디 적으라?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게 설명서입니다. 그러면 설명상 9가지가 그대로 설명서에 들어와야 되겠네. 그러면 암기사항 중에서 거래계약서도 써야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이 뭐예요? 그죠? 확인 설명한 내용은 어디 적는다고요? 설명서에 적으니까 설명한 내용을 계약서에 또 적으라.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설명사항이에요. 여기 설명사항 적어봤죠? 근데 일치하는 게 한 개 있다. 이거 표지사항. 표시는 설명해야 하네요. 해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면 지금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물건이 뭔지 무슨 동인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적죠. 요거만 일치하고 나머지 설명사항은 어디 적는다고요? 설명서에 들어가지. 입지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봐라 하면 여기서부터 골라낼 줄 아셔야 돼.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적는데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몇 개로 구분되어 있다? 첫 번째 확인 설명서 서식의 구분 4가지 있죠. 로마자 1번 서식 이름 뭐? 주거용. 2번 비주거용. 3 토지 밑줄 하시고 나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것 맨땅. 4번째가 뭐예요? 임목 재단. 이미 기출문제 확인 설명서 서식은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영문 서식도 있다. 외국인 때문에. 자, 확인 설명서는 출제 유형이 2문제인데 앞에 기본 문제가 뭐인가 하니까 2번 설명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 기재사항 구분에서 동그라미 1번 뭐? 기본 확인사항인데 자 보세요. 확인 설명사항은 법에서 9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완성이 되어서 작성해서 교부하는 설명서는 손님이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은 1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3가지로. 13가지. 그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은 몇 가지라고요? 13가지인데 이걸 쪼개서 13가지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13가지가 모두 들어가는 것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주거용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러면 비주거용이나 토지나 임목에 13가지 중에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도 있다. 이것도 좀 이따 체크해야 되고. 13가지를 나눌 때 크게 확인사항이 있고 중개보수는 확인사항이요. 계산문제예요. 중개보수는 확인사항이 아니지. 중개보수 확인사항인가 아닌가 이렇게 크게 나누고 확인사항은 지금 동그라미 1번 어떤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2번 세부 확인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이렇게 기본 확인사항 몇 가지? 기본 확인사항은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세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세부 확인사항 몇 가지? 4가지. 중개보수 이렇게.
요게 한 문제예요.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중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은 세부 확인사. 그러면 요 문제를 할 때 숫자 많은 기본 확인사항을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세부 확인사항 4가지만 기준 잡아 놓으시면 돼. 그럼 세부 확인사항은 4가지인데 실제 권리관계가 있다. 실제 권리관계일 때 실제 동그라미 뒤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이 있다. 그 위에 그러면 1번의 기본 확인사항의 니은이 뭐예요? 권리관계가 또 있죠.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인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을 적는 거야. 권리관계는 2가지가 있다. 기본 확인사항인 권리관계 있고 세부 확인사항인 실제 권리관계 나누는데 기본 확인사항인 권리관계는 어디에 있는 것? 등기부 기재사항 적으시면 돼.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인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있는 걸 적으라 그 말이니까 뭘 확인하여? 등기부 확인하여 적으면 되죠? 근데 실제 권리관계다 그 말은 등기부에 있다 없다? 없으니까 법정지성권, 부동산 유치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등기가 잘 되어 있다. 등기가 안 되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법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없고 주거용 건물이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정원수, 나무 있죠? 정원석 있죠? 그건 공시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도 분쟁 소지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가 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럼 이건 누가 고지한 사항을 적으라고? 단독 주택에 가니까 마당이 크게 있더라고. 정원수가 있어요. 큰 게 나무가. 정원석이 있더라고. 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안 물어보고 그냥 매매 계약 중개했다고. 시가가 10억이야 지금. 단독주택 매매가. 땅도 크고 해가지고. 매수인이 개공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잖아요. 정원수나 정원석에 대해서. 그러면 매수인이 어떻게 꿈을 꾼다고요? 10억 주고 등기 받으면 이게 다 내 거다. 응? 꿈을 꾸고 이사 차 불러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에 뒤로 자빠진다 그랬죠. 나무도 없고 돌도 없고. 공시가 되지 않았지만 분쟁 소지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매도 임대인에 물어봐야지. 그럼 매도 임대인에게 물어보니까 매매 목적물에서 정원수나 돌은 내가 따로 가져갈 겁니다라고 할 수 있나 없나요? 매매 대상이 제외입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넘길 겁니다 하면 설명 안 해도 되지. 어차피 가져올 거니까. 그러니까 소유관계가 분명히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매도 임대인이 뭐한 사항을 고지 동그라미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 나머지 3가지는 뭐라 한다? 상태. 상태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을 뭐라 한다? 환경 조건도 상태이죠. 이건 법에서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상태에 관한 사항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누구에게?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 동그라미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고지한 사항을 상태 나오면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자,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 하면 세부 확인 사항이죠. 같은 말이 위에 기본 확인 사항 8가지는 누가 확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이 뭐? 세부 확인 사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13가지가 있는데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요것만 딱 중심 잡으시라고. 세부 확인 사항은 실제 상태이다. 줄이시고 실제 권리관계 안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도 있어요. 상태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고지한 사항은 뭐? 실제.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은 상태. 그렇게 구분해 두시고 중개보수도 확인 설명 사항이다. 어떤 가격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예전 가격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설명한 그대로 적으라. 어떤 금액 기준?
예정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억에 설명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가격 이름 뭐? 예정 가격. 4억에 합의가 되었다고 계약서에 4억 적을 거 아니야. 계약서에 적을 때 4억 이름 뭐? 거래 금액. 예정 빠지죠. 설명서에 적을 4억은 이름 뭐? 예정 가격. 그 이름이 다를 뿐이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거래 당사자는 서명 뭐? 또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당의 중개인을 수행한 소공이 있으면 함께 및 날인해야 한다. 이건 의무죠. 그러면 매도 매수 임대 임차인이 거래 당사자는 의무는 없다고. 그런데 서식이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교부해주는 확인 설명서를 당사자 받아갈 거 아니야. 수령해 갑니다는 취지의 도장은 찍고 하라고. 서명 및 합니까? 서명 또는.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및 하면 안 돼요. 나는 줬는데 도장도 안 받아갔으면 나는 받은 적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당의 중개인을 수행한 소공은 함께 및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는 수령의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는 하고 밑을 꼭 구분하시라고. 그게 한 문제예요. 그다음 좀 더 쪼개가지고 3번 서식 유형 몇 가지? 4가지 유형별 기재사항 정리 있죠? 1. 공통기재사항 밑줄. 시험 지원에 나옵니다. 여러 번. 확인 설명서 서식이 4가지가 있다. 4가지 서식 유형 구분 없이 전체 기재사항 몇 가지? 13가지 중에서 서식 유형 구분 없이 공통으로 기재할 사항은 쪼개면 6가지가 있다. 표시, 권리, 실제, 예정, 취득, 보수.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 모든 설명서 공통 기재사항이다. 보수도 기재사 공통 기재사항이다. 확인 설명서 서식 유형 구분 없이 공통 기재사항 몇 가지인가 하면 6가지 쪼개서 나중에 나오죠. 일단 시험에 나왔던 부분부터 취득하고 그 밑에 보수 있죠. 그건 공통 기재사항이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서식이 4번 서식이죠. 그럼 공통기재사항 몇 가지? 6가지에다가 재단이면 재단은 전체가 몇 개다? 재단 안에 있는 물건이 10개가 들어있어도 전체가 몇 개? 1개로 취급되는데 재단 안에 토지, 건물 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재단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재단 설명서에는 뭘 추가해서 적으라고? 재단 목록을 적으라. 그 말은 한 개 재단에 들어가 있는 재산 목록을 다 추가해서 적으라. 그 말이고 임목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임목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설명서 기재할 때는 공통재산 6가지에다가 뭐? 생육 상태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에 다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 구석탱이 문제 내면 우리한테 난이도 어려운 거 아니야. 안 보면 틀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비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밑줄 되어 있죠? 지하상가 노래방입니다. 지하상가 노래방 놓고 보시면 암기사항이 좀 준다고. 지하상가 노래방을 중개한다고 지금 1조량을 따져요. 지하상가에서 소음 진동 제일 잘 나옵니다. 그걸 뭘 한다? 환경 조건은 확인 설명서 중에서 어디만 기재한다? 주거용에만 기재하지 비주거용 토지 임목 어디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선호시설이 있다. 비선호시설은 지금 중개 대상물 지하상가 1km 이내에 화장시설이 있는지 쓰레기 밀입장이 있는지 이게 옛날에 혐오시설이었는데 지금은 비선호시설. 지하상가 노래방에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죠. 쓰레기 밀입장이나 그걸 따져요. 없다고.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축물은 일단 두 가지만 환경 조건도 없고 비선호도 없다. 지하상가 노래방 갈 때 벽지 꼬라지가 와 이런 거 따져요. 벽지. 저기 도배 꼬라지가 와 이런 거 따져요. 보통 세멘트 바닥에 페인트 칠한 게 많죠. 비주거용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벽면에 균열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비주거용도 건축물이니까 벽에 균열이 있으면 안 된다고. 벽면은 들어가지만 뭐는 빠진다. 도배는 빠진다. 그렇게 세세하게 나중에 보실 건데 어쨌든 두 가지 잘 나오는 환경 조건하고 비선호 시설은 어디에 없다. 비주거용이 없다. 밑에 동그라미 4번 토지 밑줄 되어 있죠. 건축물 X. 지상에 건축물이 없다고. 맨 땅이라고. 맨 땅이니까 토지 설명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일단 뭐에 관한 사항은 다 빼고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다 뺀다고.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적겠나요? 경비실 있다 없다? 문수산 밑에 밭이라 생각하면 돼. 밭에 경비실 돕니까? 자체 관리, 위터 관리 없잖아요. 암기 사항을 줄이시려면 토지 확인 설명서가 요즘에 잘 나와요. 요즘에 하도 주거용만 묻다가 비주거용 토지를 조금씩 물어요. 그럼 토지는 건축물이 없구나. 그럼 모아서 토지 설명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면 건축물에 관한 사항 싹 다 빼라고. 환경 조건 당연히 없죠. 환경 조건은 어디만 기재하니까? 주거용에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문수산 밑에 밭 1km 이내에 화장막이 있다. 화장시설. 쓰레기 밀입장 있는 것은 중요하다. 토지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니까 비선호시설은 타이틀 옆에 O 돼 있죠. 그러니까 환경 조건은 어디만 들어간다? 환경 조건은 주거용에만 들어갑니다. 환경 조건은 주거용에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없다. 여기 기준이고 비선호시설은 어디는 없고 13가지는 주거용에 다 들어가요. 어디는 없고 비주거용은 없고 어디 들어가고 요 정도 체크해 두시라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앞에 여기까지가 한 문제예요. 한 문제인데 앞에 기본 확인 사항인가 아닌가, 세부 사항인 것은 몇 개인가, 여기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중에서 13가지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거용이다. 그래서 70페이지 가보시면 4번이 뭐예요? 이제 주거용 건축물 설명서 기재사항 및 작성 방법 있죠?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자, 1번 괄호에 로마자 1번 주거용 건축물 되어 있죠? 시험에 나왔던 것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비주거용 건축물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겠나요? 비주거용. 그건 없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업무용인지, 영업용인지, 상업용인지, 공장용인지, 그렇게 구분되어 있겠죠. 그건 나중에 9월달에 하시면 되고, 일단 주거용이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니까. 밑에 박스, 첫 번째 박스가 확인 설명 자료 있죠. 칸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 등 있죠. 설명할 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설명할 때 제시한 자료가 뭐인지를 표시하라고. 시험에 그걸 물었다고요. 설명서에 지금 설명의 근거 자료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7개 나와 있죠.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 등에는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형도 X. 시험에 이렇게 꼼꼼하게 물으니까 구속탱이 문제 아니야 이거는. 지형도는 설명서, 설명의 근거 자료 등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안 적혀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이 있다. 상태에 관한 사항은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누구에게? 매도 임대인에게. 상태에 관한 사항은 몇 가지? 3가지 중에서 내가 잘 모르는 일조량 소음 진동을 물어봤는지, 내외부 시설 상태를 물어봤는지 그걸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한 결과 매도 임대인이 불응하여도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그걸 배우셨기 때문에 밑에 맨 밑에 대상 물건에 굵은 것이 있죠. 상태에 관한 자료 사항에는 누구에게?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이 뭔지, 관련 자료 제출 여부와 방금 전에 실제 권리관계부터 4가지를 뭘 한다?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조건 9번부터 12번까지 4가지는 세부 확인 사항이죠. 세부 확인 사항인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있다 없다?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매도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상태에 관한 사항을 요구했는데 뭘 요구했는지, 매도인빈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적고, 뿐만 아니고 9번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기 전에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12번 환경 조건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한 사항이 뭔지 불응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꼼꼼하게 읽어 두셔야 돼요. 거기 이제 표제 보이고 1번에 기본 확인 사항이 있다. 기본 확인 사항, 기본 동그라미 몇 가지? 8가지. 1번 표시부터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누가 확인?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여기에서는 체크하실 게, 여기 이제 서식에서 한 문제 나오는 게 주거용 건축물은 13가지를 다 적기 때문에 조사, 설명서 기재사항과 기재사항을 꼼꼼하게 좀 체크해 두셔야 돼. 기재사항을 체크하셨다면, 박스 내용을 체크하셨다면 작성 방법이 있겠죠. 뭘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물어서 그게 한 문제야. 주거용 건축물은 13가지를 다 적기 때문에 앞에 모아서 정리하는 거 한 문제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작성 방법을 묻는 게 두 번째예요. 표시사항에 보니까 지금 주거용 건축물이죠.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설명서인데 표시란 보니까 토지도 있다 없다? 토지도 있다.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건축물인데 토지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3번 서식인 토지는 맨 땅이라고.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란 보니까 소재지, 지번, 소재지, 지목, 면적 세 가지가 있죠. 지목 밑줄, 지목. 지목은 공부상 지목만 기재한다. 실제 이용 상태도 공부상 대장 보니까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대로 쓸 수 있잖아요. 다르면 적으라고. 밑에 건축물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공용 합계 면적이요 전용 면적만 적어요. 건축물의 전용 동그라미 전용 면적만 기재하면 된다고. 대지 지분도 적는다. 준공년도 제 책에 있는데 준공년도 있는데 저는 있잖아요. 옆에 용도 밑줄. 용도는 똑같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만 적는다. 실제 용도 적는다. 그죠? 오피델 같은 것은 건축물 대장에는 업무시설인데 뭐로 쓰고 있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적어라 그 말이고. 방향도 기재사항이다. 방향 밑줄.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건축물 대장상, 대장 동그라미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도 적는다. 대표적으로 불법 정축한 부분은 뭘 보면 나온다고? 대장입니다.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지 기출문제처럼 위반 건축물 여부는 등기부를 확인하여 적어라. 등기부 없어요. 대장을 확인하여. 그러니까 토지란에는 지목이 실제 이용 상태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은 전용 면적만 기재한다. 전용 면적만 기재하면 돼요. 용도는 실제 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방향도 기재사항이다. 대장에 나와 있는 위반 건축물 여부도 적는다. 그 점 체크하시면 되고, 당연히 박스 밑에 작성 방법은 표시사항이니까 뭘 보고 적어라.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확인. 두 번째, 방향도 기재사항이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방향은 거실, 안방을 주실이래요. 주실 방향을 적는다. 출입구하면 안 돼요. 상가나 공장은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두 개 다 암기하지 마시고 주택 방향은 주실 방향 그것만 기준 잡으시면 돼. 됐어요? 이번에 권리관계는 두 가지로 쪼개지죠. 옆에 X돼 있듯이 기본 확인 사항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는 실제 권리관계도 함께 적는다. 다른 거요. 기본 확인 사항인 권리관계는 박스 안에 있듯이 등기부 기재사항을 적는데 실제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 사항이요 세부요. 같이 적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X돼 있는 것이고 당연히 뭘 보고 적는다. 등기부 확인하여 기재. 그러면 앞에서 배우셨듯이 등기부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을구에 건저당이 있더라. 그러면 뭐 설명하고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되지. 실채무액은 설명사항이 아니죠. 설명서에도 설명했던 뭐만 적어라. 채권 최고액만 적지. 실채무액 X 돼 있죠. 3번 별표하시고 쉬었다 합시다.